우리가 얘기했던 급성 심근경색은 뭐고 협심증은 뭐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은 어떻게 되냐?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 그죠? 산소나 영양분이죠. 혈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죠.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협심증과 유사한 흉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그 길이 관상동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관상동맥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계속 이 통로에 피가 지나가야 되는 이 공간에 계속 끈적끈적한 기름이 계속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장이 괴사가 됩니다. 심장이 멈춰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증상이 있음으로부터 1시간 이내 사망하게 되면 이걸 바로 우리가 돌연사라고 합니다. 돌연사 또는 급사 또는 심장마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관상동맥 이 통로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여기를 뚫죠. 근데 너무 막혀버리면 수술을 해서 뚫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죠. 그렇게 그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막혀서 수술도 힘든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해요.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는 수술보다는 굉장히 치료가 더뎌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꼭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우리가 방금 발병률이 심장 쪽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협심증은 솔직히 암 진단 받으신 분들보다 협심증 진단 받으신 분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심장 질환에서도 협심증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겠죠. 자, 증상은 어떻게 하냐? 흉통은 가슴 중앙에 통증, 불쾌감 또는 압박, 뻐근하게 줘요. 이게 막 고춧가루를 뿌려놓든 후춧가루를 뿌려놓든 아니면 벽돌로 짓누르든 아니면 코끼리가 꼭 밟고 지나가는 그렇게 굉장한 흉통이 온다고 합니다. 쥐어짜듯이. 그래서 이 아픈 부위를 한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리킬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앞가슴을 덮을 만큼의 넓은 부위의 둔한 통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얘기겠죠. 자, 협심증은 자, 관상동맥 통이 여기가 끈적끈적하게 막히는데 여기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한 70% 이상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잘 생활을 해요. 근데 왜?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으로 잘 가고 있어요. 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과식 해서 갑자기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협심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협심증으로 이 흉통으로 쓰러져도 이거는 사망에 가진 않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죠. 30분 이내로 수술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무서운 거지 협심증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평상시에 조금 무리했을 때 어떤 흉통이 이게 그냥 흉통이 아닌 거를 본인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이 흔한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은 어떻게 치료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이 혈관에 기름이 이렇게 띈 거예요. 그죠? 기름이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철사 같은 망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텐드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수술이에요. 그래서 스텐드 철사로 된 가느다란 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착용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수술인데 자, 내장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꼈어요. 거기다 이렇게 철사 같은 망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망처럼 이렇게 부풀어 나죠. 그래서 관상동맥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넓혀서 이쪽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으로 가게끔 수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스텐드 삽입술.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항상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오는지 미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수술 담보를 구성하는 거는 진단비보다 보장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이죠. 자, 진단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몇 가지 진단비
담보 외에는 다른 진단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수술 담보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없어지지 않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구성은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뜨겁게 떠오르는 이 수술비 보험의 담보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암을 제외한 2위, 3위, 4위에 해당되는 심장과 뇌와 폐, 이 세 가지가 이 수술 특약에 중복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5대 기관에는 간이나 신장도 들어가죠. 근데 2, 3, 4위가 바로 뇌, 심장, 폐예요. 그래서 이 5대 기관 수술에도 들어가지만 이 13대 수술에도 심장 질환이 들어갑니다. 뇌 쪽 질환도 들어가죠. 폐렴도 있어요. 그러면 13대만 들어갈까요? 우리가 수술 담보에 보면 18대에도 있어요. 18대에도 이 5대 기관이 다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21대 갖고 있죠. 21대 수술 특약에도 들어갑니다. 32대에도 들어가요. 60 몇 대에도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받으니까 큰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손보험을 벌여야 될 때 이 수술비로 치료비도 쓰고 간병비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3대에 담석증이나 사타구니, 편도염, 축록증 이런 담보 5가지가 들어가면 이게 18대가 또 되겠죠. 또 18대가 되고 여기 8대 질병에 뭐 황반변성이다, 뭐 담낭 담도 질환이다, 중이의 뭐 진주종이다, 아니면 8대 양성 신생물로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호흡기 계통, 뭐 골관절, 뇌 중추신경 이런 게 다 중복으로 같이 해당이 되면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담보의 종류는 대략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진단비,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뭐 암 진단비 이렇게 1,000만 원씩 준비하려고 해도 이 1,000만 원이란 금액은 물가 상승 반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액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1,000만 원과 그때의 1,000만 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수술 특약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장하는 금액은 보험은 담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중요한 2위, 3위, 2위와 4위에 해당되는 심장과 바로 뇌 쪽입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도 뭐 뇌출혈 수술이다, 뭐 뇌졸중 수술이다 아니에요. 뇌혈관 수술입니다. 뇌혈관.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수술비로 구성이 돼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수술이 아니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가 훨씬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40대 질병 수술비에도 뇌가 들어가고 심장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폐렴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간이나 폐도 들어가고 간이나 신장도 들어가죠. 40대. 자, 18대, 13대. 그죠? 여기도 뭐가 들어갈까요? 뇌도 들어가고 심장도 들어가고 간, 폐, 신장 다 들어갑니다. 13대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5대 기관. 5대 기관은 딱 5가지죠. 뇌, 심장, 그리고 또 신장, 그다음에 간, 폐. 이렇게 5가지. 그래서 뇌혈관이다,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이다, 또는 40대다, 18대다, 13대다. 이 5대 기관이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서 그게 충분히 간병비 역할도 하고 치료비 역할도 하고 어떻게 되면 단절된 소득 대체 자원으로도 충분하다.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게는 또 질병 수술비가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의 수술비는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40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뇌 수술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그죠? 18대와 13대도 각각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나 심장 수술에도 여기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5대 기관에는 5대 기관에 또 해당이 됩니다. 5대 기관에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의 금액이 커져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고 간이나 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단비가 구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5대 기관 3,000만 원까지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 30만 원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 따라가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위나 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이 있으면 바로 절제해버리잖아요. 이 질병수술비는 용종 절제할 때마다 나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술 담보예요. 이 질병,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든 위 내시경을 하다가 내시경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이걸 수술로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알릴 의무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 하면 다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보험 가입한 지 최근 보상력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다 걸려요. 이거 알릴 의무 고지 위반으로.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절제하는 거 분명히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수술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했을 때 자, 20년 납에 90세 만기예요.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뭐 100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100세까지 원하시면 10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은 20년 납도 있고 뭐 15년 납도 있고 25년 납도 있고 뭐 30년 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골라서 편하신 대로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년 납에 90세로 해서 무해지입니다. 무해지. 그래서 보험료는 저축이 아니고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비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가입하셔서 비용 지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년 납에 90세를 했을 때 보통 남자 35세, 40세까지가 4만 원대 설계가 되죠. 그죠? 이렇게 큰 보장을 했을 때 50대 되시는 분이 5만 5천 원 정도 설계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많이 저렴하죠. 3만 원대예요. 35세에서 50대 계신 분들도 3만 원대 이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갱신 아니죠. 보험료 변동 없어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 보험은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나 정도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보험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보장은 어떻게 주냐? 얼른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2위 심장이었어요. 심장 질환입니다. 아까 5대 기간에 얼마 있었어요? 3천만 원 있었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1,0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40대에 1,000만 원 있었고 18대와 13대가 각각 500만 원씩 있었어요. 여기서 2,000. 요것만 해도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기본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심장 수술하게 되면 6,030만 원이에요. 근데 심장이나 뇌나 똑같죠. 똑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5대 기간 이거는 관열이냐 비관열을 따져요. 밑에 수술 특약은 관열 비관열을 안 따지지만 5대 기간에서는 관열을 따져요. 만약에 요즘 신기술 의료로 했어요. 내시경이나 뭐 카테터 뭐 이런 신기술 의료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2분의 1만 나가겠죠. 반 1,500만 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1,500만 원 빠져도 4,500만 원 정도가 수술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 수술을 했다. 가장 흔한 심장질환의 가장 큰 협심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4,030만 원이 나가요. 4,530. 그죠? 이게 비관열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술비 받아서 충분히 병원비도 되고 간병비도 되고 단절된 소득도 얼마가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요즘 가장 흔한 거. 노안으로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40 중반부터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생활 질환에서도 얼마가 나온다? 110만 원. 자, 40대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 13대에서 30만 원, 질병 수술비 기본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생활 질환에 백내장 수술을 해도 11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백내장은 생활 질환이지만 녹내장은 굉장히 백내장보다 위험하죠. 녹내장도 굉장히 수술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40대에서 1,000만 원. 왜? 5대 기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눈이기 때문에 40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0만 원. 또 18대와 13대에서 각각 500씩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해서 2,030만 원. 충분히 치료비가 커버가 됩니다. 자, 치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치질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 의료비에서 치질 수술 안 되죠. 보장해서 안 됩니다. 예전 100%짜리에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실손 치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되는 부분에서만 치질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질병수술비에 치질, 치액수술 보상이 안 돼요. 그죠? 자, 이 수술비에서는 치질 수술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짜리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 예전에. 근데 거기선 치질이 아예 안 되잖아요.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치질 수술하면 어떻게 나요? 병원비가 5, 60만 원 나오잖아요. 충분히 수술비에서 150만 원 나오죠. 내가 갖고 있는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더라도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치질 수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술비가 진단비를 가입하는 보험료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보장은.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가
굉장히 좋은 거는 알지만 진단비는 보장의 구성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리고 최초 1회한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실손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수술비 보험만큼 없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수술비 보험이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질환이 오는 것도 다 통계입니다. 통계.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겠죠. 내가 안 아플 수도 있는데 너무 보험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노후가 또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하는 이게 바로 다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주 2회 이상 10층 계단 오르기. 자, 한 5, 6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막 숨이 막 차고 굉장히 힘들죠. 내 심장이 굉장히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장이 건강해지는 거고 숨이 차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호흡하는 내 호흡근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내가 꾸준한 운동이 이런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보험은 가장 기본적으로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병행을 하신다면 더없이 건강한 긴 노후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